12페이지에 4번이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5일 때 이게 P분의 Q래.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이 공식 외우자고 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곱셈 공식 중에서 그 10개는 없는데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 그 A 플러스 A로 하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있죠. 이거 전개하다 보면 얘가 A가 제곱이 되고 B가 제곱이 되고 C가 제곱이 돼요. 그리고 두 배에 이렇게 곱한 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A에다가 XY를 대입해요. A에 XY를 대입하고 B에다가 YG 대입하고 C에다가 ZX 이렇게 대입하면 얘가 제곱이 되면서 이런 모양이 돼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얘가 제곱이 되면서 Y제곱 Z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제곱이 되면서 Z제곱 X제곱 여기 나옵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두 배에 잘 봐. 여기가 중요해요. 이 식의 포인트는 0입니다. 얘랑 둘이 곱할 거야. 그럼 x 하나, y가 두 개, z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쓸게요. x가 하나, y가 두 개, z가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z가 두 개예요. x, y, z.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가 두 개야. x 두 개, y 하나, z 하나 이렇게. 그래서 x, y, z, x, y, z, x, y, z가 하나씩은 있으니까 x, y, z를 공통인수로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x 두 개일 때는 x가, y 두 개일 때는 y가, z 두 개일 때는 z가 이렇게 하나씩 남습니다.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요거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아 근데 우리가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인 걸 알고 있거든. 이게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얘하고 제곱을 안 해요. 얘하고 똑같다는 거를 이제 알았죠? 이 문제에서만큼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니까 둘이 똑같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얘만 구하면 되잖아. 그죠? 얘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a, b, c 대신에 x, y, z를 쓰면 a, b, c 대신에 x, y, z를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두 배의 xy 플러스 yg 플러스 gx. 여기 있지. 여기 들어있지. 그래서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니까 0은 얘가 5죠. 5 플러스 난 이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또 쓰기 귀찮을 때는 k라고 쓸게요. 넘기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5에 대입해주면 돼.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0이 나옵니다. 네, 둘의 합 29가 정답입니다. 항등식은 이제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써있네요. 등식은 크게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뉩니다. 등식이 뭐예요? 이렇게 는 들어간 게 다 등식이죠. 는이 들어간 등식은 크게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뉘는데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참이 되는 x값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이 되는 x값을 근 또는 해, 근 또는 해라고 해서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찾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항등식은 x의 값에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참이란 말이야. 그러면 x의 값에 뭘 넣든 무조건 참이니까 x의 값을 무엇을 넣는지가 의미가 없죠. 그죠? 해를 찾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해를 찾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항등식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느냐. 네. 그래서
미지수 x에 대한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수들이 어떤 조건을 띄어야 되는데 이 개수들이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뭐 x의 개수가 5야 상수항이 7이야 이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조건을 구할 게 없잖아요.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 정해져 있는 개수를 정해주는 거야. 항등식이 되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항등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예,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이거 세 개를 쓰고 이건 잘 안 써요. 어떤 x 값에 대해서 이런 말을 이거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요 임의라는 건 무슨 뜻이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뜻이에요. 임의로. 너 마음대로 넣어봐. 그래도 다 맞아.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항등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배우는데 이 좌변이 1차식이나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참이 되려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x가 아무것도 못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 x가 이 다항식 좌변의 시계값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a와 b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x에 의해서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0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x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 x 네가 뭐가 되든 우리는 0이 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x 네가 뭐가 되든 우리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x의 개수들은 다 0이에요. x의 개수들은 전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 이것도 0이 돼야 x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0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0이 되고 싶은 거니까 이 b는 얼마가 되면 되냐? b도 0이 되면 되겠지. 네, 그러면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에서 본 적 없습니까? 이런 비슷한 거에서 본 적 없어요? 왜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습니까? 아, 이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 연립방정식 배울 때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거를 증명해봤다면 그때 이게 비율이 똑같으니까 적당한 숫자 하나를 곱하면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는 0이 되기 때문에 x에 뭘 대입해도 0인 얘는 0이고 y에 뭘 대입해도 얘는 0이야. 그러니까 0끼리 넣으면 무조건 0이겠지. 그래서 x, y를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맞아. 이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 이렇게 배웠을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약간 달라. 약간 다르지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꼭 항등식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거죠.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거야. 여기 째려봐야지. 제이야.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과 항등식이라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해가 무수히 많다와 이 등식은 항등식이다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좀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말 그대로 해가 많다는 거지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해가 많다는 거지 다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5다 이러면 해는 무수히 많죠. 다 되진 않습니다. 그죠? x가 0이고 y가 3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항등식은 다 되는 거예요. 뭐 0, 1을 넣든 2, 5를 넣든 다 돼야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미정계수법 나와요. 미정계수법. 아까 얘기한 대로요. 우리는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항등식은 x의 값을 찾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맞으니까. 네, 다 맞기 때문에 x의 값을 찾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개수들을 찾아야 돼요. 개수들을. 근데 그 개수들이 이제 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정개수라고 하고 그 미정개수를 찾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개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은 일단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그 미지수,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대해서, y에 대한 항등식이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완전히 일치해야 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x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x에 대한 항등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x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a하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미정계수가 되는 거예요. 미지수가 아니야. 미정계수. 상수인 거죠. 그럼 이 좌변을 이렇게 두면 안 돼. x로 묶어야지. a하고 b로 묶으면 안 됩니다. x가 주인공이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x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모양 자체가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완전히 일치해야 돼. 다르면 하나밖에 안 맞아. 그래서 얘랑 같으려면 요 상수 아니 x의 개수인 a 플러스 b는 1이 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0이 돼줘야 되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이에요. 개수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좌변의 x계수와 우변의 x계수. 좌변의 상수항과 우변의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 한다. 항등식이니까.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수치 대입법은 개수 비교법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은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든 무조건 맞는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무조건 맞는다. 그래서 a 곱하기 x-2 플러스 b 곱하기 x-3은 x다. 이렇게 있으면 x에 먼저 3을 대입할 거예요. 3을 왜 대입하냐면 얘를 소거하려고 합니다. x에 3을 대입해서 이 b를 소거하려고 해요. 얘를 0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양변에 3을 대입하면 a는 3이 되죠. 근데 이 등식이 맞아야 돼요. 꼭 참여해야 돼요. 왜? x에 뭘 넣든 참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a는 3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에 2를 대입할 거예요. 얘를 소거하려고 함이에요.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b만 남고, x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b는 2인데 이 식이 참이 돼야 돼요. 항상 참이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 대입법 훨씬 편합니다. 수대입법 훨씬 편해요. 항등식 개념이 별로 없어. 항등식은 개념이 이 정도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옆에 39페이지에 필수의 1번 같은 경우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뭐 내 맘대로 하면 돼. 내 맘대로. 1번 같은 경우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3은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니까, 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히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c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3이죠. a만 좀 구해보면 되겠거든요. a만. 이거 어떻게 빨리 구하냐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무리 여러 개의 괄호를 전개를 해도요,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한 방에 나옵니다.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한 방에 나와요. 2x-1 곱하기 3x 플러스 1 곱하기 x-5. 그러면 최고차항은 얘네들 곱한 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한 방에 나오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한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방에 나와요. 그래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먼저 보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과 둘이 곱하면 상수항이 3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뭘 응용한 거야? 이건 개수 비교법을 응용한 거예요. 다 전개하기는 귀찮고 내가 전개하기 쉬운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개수 비교법을 그냥 볼래 한 거죠. 그 다음에 C를 3이라고 구했으면 그 다음 B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했냐면 요게 지금 인수거든요. 좌변에 x-1이 인수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x에 1을 팍 대입해버리면 여기 값에는 관계없이 좌변은 0이 될 거야. 좌변은 무조건 0이 될 거야. 그럼 우변은 1 플러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딱 계산, b가 마이너스 2. 이걸 이렇게 해서 딱 암산을 해서 이렇게 딱 넘겨서 계산하는 게 내가 암산을 원하는 것을 틀린 거야.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 요거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a만 조금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 그죠? 네, b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a만 조금 계산해보면 되니까 x에다가 2를 넣을게요. 2를 넣던 0을 넣던 그건 자기 자유예요. 자기가 편한 거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x에 0을 넣으면 a가 없어져요. 그래서 2를 넣을 거야. 왜 하필 2를 넣냐? 얘가 좀 편하게 하려고. 얘를 좀 편하게 하려고. x에 2를 대입하면 1이니까 별 필요 없고 여기는 이제 2a 4에서 3 뺄 거니까 플러스 1 나오겠죠? 2 대입하면 8 플러스 4b인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c는 3이에요. 이건 없어지고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요게 좀 팁이야.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개수비교법이 편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수치대입법이 훨씬 편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필수 이제 3번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쌤이 요런 소리를 많이 할 텐데 요런 소리를 많이 할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수학이요 좀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학이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배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 나랑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내가 수업할 때 문제 풀어줄 때 있잖아. 야 이건 너무 속보인다 이러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쵸? 야 이건 너무 속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이 재밌으려고 수수께끼를 딱 냈어.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가 확 맞춰버려요. 김새잖아요. 약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 그냥 풀기 전에 다 알아버리면 김이 샌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자들은 무조건 내가 나의 의도를 숨기려는 애를 많이 써요. 숨기려는 애를 많이 쓰거든. 얘처럼 이렇게 A나 B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A나 B로 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나 Y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나중에 복소수에 가도 X나 Y로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X나 Y로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I로 묶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걸 좀 알고 좀 접근하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 등식은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X와 Y에 대한 항등식.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A,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되는 겁니다. 미정계수. 계수라는 건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인데 상수를 안 써있는 것 뿐이야. 얘는 미정계수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를 해서 X랑 Y로 다시 묶어줘야 돼. 그럼 X의 계수가 여기는 A고요. 여기는 X의 계수가 마이너스 B. 여기는 X 계수가 플러스 2 해서 X 써줄 거고.
여기는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a, 여기는 전개하면 y 개수가 플러스 3b, 여기는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 하고 y 써주고 0 해줄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x에 뭘 넣어도 이게 맞게, y에 뭘 넣어도 이게 0이 되게. 그러려면 얘네들이 0이 돼주면 되겠죠. 얘네들이 0이 돼주면 0 곱하기 x와 0 곱하기 y는 x, y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니까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 하고 연립해서 a, b 찾아주면 되겠지. 연립 정도는 할 수 있죠?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졸리냐? 졸린 것 같은데. 이제 41페이지부터 좀 어렵죠? 궁금해. 뭐라 했을까? 뭐라 했을까? 너무 궁금한데. 응? 그렇군요. 당시에 나눗셈과 항등식. 유진아 일어나. 그래 서 있어. 네, 스탠딩 책상을 하나 사야 되겠어. 다항식의 항등식과 나눗셈과 항등식. 이거 뭐 말하고 싶냐면 이거 검산식 말하고 싶어. 검산식.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검산식 알려줬죠? 검산식. 예. 이게 이제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이 x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건 뭔 소리야?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뜻이에요. x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fx, gx, qx, rx 모두 1차 이상이라는 거예요. 1차 이상.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검산식으로 쓰면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옛날 고등학생들은 한 세 가지 정도 배웠어요. 세 가지 정도 배웠는데 일단 알려는 줄게요. 알려는 줄 건데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해서 증명이 좀 길어.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람들은 쌤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봐요. 유클리드 호재법. 일단 첫 번째는 잘 안 써있어. 이런 데 안 써있어. 첫 번째는 rx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이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rx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누는 수의 차수를 넘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건 여기 써 있습니다. 보통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좀 안 써 있는데 gx의 차수와 qx의 차수를 더하면 fx의 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5차인데 얘가 2차야? 그럼 너는 3차여야 돼.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키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이 fx의 차수가 왜 qx와 gx와 qx의 합과 같아야 되냐? 이게 얘랑 이제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쌤이 한 얘기 중에 최고차항은 한 방에 나와. 그랬던 얘기 있죠. 그죠? 이 rx는요. gx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이 rx의 최고차항이 gx의 최고차항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변의 최고차항은
gx와 qx의 최고차 한끼리 곱해서 최고차항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 한끼리 곱하면 그 지수가 어떻게 돼요? 더해지죠. 지수와 지수가 더해져. 그러면 우변의 최고차항과 좌변의 최고차항이 같아야 돼. 왜냐하면 나눗셈을 제대로 했다면 주어진 식은 항상 맞을 거거든요. 나눗셈을 제대로 했다면 주어진 검산식은 항등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gx와 qx의 차수의 합이 fx가 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fx와 gx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gx와 rx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와닿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걸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심화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어. 심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얘 자체도 좀 어렵단 말이야. 이 교육과정에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증명과 이야기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한 번씩 보세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뭐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내용은 끝이야?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하려고 그래.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하려고. 예, 검산식은 나눗셈이 틀리지 않았다면 항등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거 너무 흐리다. 잠깐만요. 여기 조금 더 설명할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선명하네요.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a, b의 값을 정하시오. 그랬어요. 찾아봅시다. 오, 엄청 선명한데? 선명해. 근데 좀 귀찮다.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이게 좀 머리를 쓰자. 우리가 이걸 그냥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못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다. 이렇게. 나머지가 없다. 그러면 아까 쌤이 여기서 2번에 알려줬던 거 있잖아요. 여기 2번. gx와 qx의 차수를 더하면 fx의 차수가 돼야 된다. 요걸 좀 이용해보면 얘는 3차인데 얘는 2차니까 얘는 1차가 돼야 돼. 1차. 그리고 쌤이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전개할 때는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곱셈 한 방으로 그냥 나와야 돼요. 곱셈 한 방으로. 그래서 이 1차식이 x 플러스 2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쉽게. 그죠? 그럼 끝났어. 이 전개가 굉장히 쉽죠. x제곱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2x제곱이 나올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x제곱이 나올 거니까 a는 3이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b는 1차항 개수니까 x제곱은 필요 없고 x와 2를 곱하면 2x가 x와 1을 곱하면 플러스 x가 되니까 3x. b도 3이네.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원리를 역으로 좀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 예제 5번이 있거든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조립제법에 대해서는 공부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지금 여기 세제곱이죠. 여기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전개를 해도 bx 제곱이 최고야. 그죠? 좀 깼어, 유진아?
아니 안 깼어. 그래서 여기에 ax 세제곱이 한번 나오잖아요. ax 세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절대 세제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변에 3x제곱이 존재한다면 a가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최고차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1, 1, 1 양변의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3-x 플러스 3-1 플러스 2고요. 우변은 d밖에 안 남아요. d밖에 안 남으니까 d는 4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채빈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 민채. 헷갈려. 민채 이거 이해했어요? 네가 재민채. 오케이 알았어. 재민채. 이름 안 까먹어. 재민채. 그래 헷갈리는 거야. 쟤는 재민이고 얘는 민채. 채민인가? 제가 민재인가? 내가 또 쟤한테 계속 민재야 그랬었거든요. 한동안. 이렇게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그리고 얘네들 다 0이 돼서 없어지죠. d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d는 3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x에다가 0을 넣어. 0을 넣어서 좌변의 x는 2, 우변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b가 되고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해서 c, d는 그대로 d. 그리고 이제 a에다가 3을, d에다가 4를 이렇게 경쾌하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1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b-c는 1이다라고 첫 번째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에다가 2를 좀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면 좀 쉽습니다. 2를 대입하면 3, 8에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없어지겠고 2를 대입하면 얘네가 다 1이 돼요. 1은 몇 제곱을 해도 1이니까 다 없어져.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a는 3이고 d는 4니까 플러스 7 써주시면 b 플러스 c는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식. 그럼 둘을 연립하면 b는 9, c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건 지금 쌤이 뭘 한 거예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적절히 잘 섞은 거예요. 지금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적절히 잘 섞은 건데, 자 이제 이거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일단 이 x-1의 세제곱이 자꾸 눈에 보이게 x-1이 눈에 자꾸 보이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x-1을 잠깐 x라고 둘게요. x로 두고 우변을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라고 놓고요. 얘하고 얘를 x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x로 묶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하고 d는 안 묶이잖아.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다항식을 x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우변을 x, 그러니까 x-1로 한번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d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오는 나머지가 d. 몫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예. 자, 이거를요. 다시 한번 x로 묶어볼게요. x로 묶으면 ax 플러스 b가 되고 c는 안 묶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 얘를 x로 한번 나눈 몫을, 이 몫을 다시 x로 나눴더니 몫이 ax 플러스 b고 나머지가 c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가 c다. 자, 몫을 또 나눴어요. 몫을 또 나눴어. 자, 이제 얘를요. x하고 얘를 잘 봐야 돼. 별거 없어. 그냥 ax a 곱하기 x 플러스 c. 자, 요렇게 바꿨어요. 요렇게. 그러면 나온 몫을 x로 나눈 몫을 다시 이거 바뀌었지. 다시 x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이 소리야 지금. 나머지. 지금 쌤이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우변식을요. x-1, 이 라지 x가 x-1이죠.
x-1로 나누어서 그 몫을 구하고요. 첫 번째 나머지가 d 이렇게 그 나온 몫을 다시 x-1로 나눠서 두 번째 나온 나머지가 c 그 몫을 다시 x-1로 나눠서 세 번째 나온 나머지가 b 마지막 몫이 a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변은요. 우변은 생김새 자체가 a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1의 제곱 플러스 c의 x-1 플러스 d이기 때문에 왜 벌레 있어요? 얘를 x-1로 나누면 몫이 그냥 a x-1 제곱 플러스 b x-1 플러스 c 하고 나머지가 그냥 d다. 이딴 모양밖에 안 나와요. 이딴 모양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나누어서 이 b, c, d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의미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좌변과 이 우변이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변을 나누든 좌변을 나누든 결과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뭘 할 거냐? 좌변을 x-1로 나눠볼 거예요. 좌변을. 그래서 좌변은 3, 0, 마이너스 1, 2 뭘로 나눌 거야?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줄 거예요. 미리 바꿔주고요. 처음에는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리고 예, 이게 D입니다. D. 네. 왜요? 아, 네. 잠깐만요. 바로 줄게요. 네, 요것만 설명하고. 한 번 더 나눌 거죠? 나온 몫을 다시 한 번 나눈다 그랬어. 그래서 3 곱해서 3 더해서 6 곱해서 6 8 요게 뭐다? 요게 C다. C가 얼마야 재민아? C8 할 줄 알았네 안 하네요. 1로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한 번 더 나누면 3 곱해서 3 더하면 9 요게 뭐다? B다. 이렇게. 요게 뭐다? 요게 A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산이 좀 많았어요. 계산이 좀 많았는데 얘는 계산이 진짜 없죠. 계산이 진짜 없는 대신에 개념이 어려워요. 개념이 어려워. 그죠? 왜 저렇게 하는 건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예. 얘는 거의 100%, 97%, 97% 출제될 거예요. 얘는 안 나오는 시험 못 봤어. 안 나오는 시험 못 봤어.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27번 해볼 거야. 27번. 풀려져 있나요? 가연아? 안 풀려져 있어. 얼른 해보세요. 27번. 자, 문제는 뭐야? 일단 여러분이 이 얘기를 봤단 말이에요. x, y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봤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죠? 아, 항등식인가 보다.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항등식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좀 이상합니다. 얘가 뭐가 이상하죠? 채민아. 아! 그것도 이상하고요. 또. 네. 가연아, 항등식이 뭐예요? 가연이한테 물어봤는데. 개수가 4예요. 아! 항등식이 뭐예요, 가연아? 맞아 이거야 이거. 민지야 이거 가져가요. 네. x와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뭐죠? 두 글자. 등식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는이 없어요. 는이 없어. 그럼 이건 항등식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식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항상 일정한 그 어떠한 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값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값을 일단
K라고 합시다. K라고 합시다. 그럼 이 식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들어가니까 항등식이 돼버렸네. 그죠? 예. x 플러스 y가 1이 아니라는 건 왜 나왔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곱해버립시다.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x 플러스 ky 마이너스 k인데 얘는 x와 y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여를 했으니까 x와 y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아, 그러면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k는 4네요. y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4고요.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값을 잡아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요 실력업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29번 x-y-z는 1, x-2y-3z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 안녕히 가세요. 우짜스깔. 이거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러분이 네 안녕하세요.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식을 몇 개나 세워야 되겠느냐 이걸 정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나중에 접해보고 더 다뤄보고 특히 2학년이 되면은 더 많이 다뤄보고 할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몇 개를 세워서 연립방정식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식을 가지고 이제 미지수의 값들을 어떻게 구해나갈 건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미지수를 몇 개까지 잡을 수 있고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가 있으니까 등식은 뭐뭐 세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식이 2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3개라면 나는 xyz 값을 구할 수는 없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서 xyz의 값을 구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xyz의 관계 정도를 찾을 수 있어요. 관계 정도. 자, 그래서 먼저 x-y-z는 1이고요. x-2y-3z는 0이니까 요거 한번 빼볼게요. 요거 한번 빼면 x가 없어지면서 y 플러스 2z는 1이 돼요. 그럼 y는 1-2z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요 1-2z를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2z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는 1이다.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요. x 플러스 z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 넘겨주면 x는 2 마이너스 z가 됩니다. 이렇게 이 식과 이 식을 여기 넣어줄 거예요. 여기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는 a 곱하기 x는 2-z고 y는 1-2z예요. 플러스 b 곱하기 y는 1-2z고 z는 그대로. c 곱하기 z는 그대로 x는 2-z. 이게 12가 나온대요. 자, 이제 z에 관한 식으로 싹 바꿨어요. 등식이고요.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서 얘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은 z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z에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z에 먼저 2를 대입할게요. z에 2를 대입하는 이유는 2-z들을 없애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z에 2를 대입하면
b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여기 2 대입하면 2 해서 우변은 12야.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시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z에 이건 뭐 여러분 선택입니다. 편한 거 먼저 넣으시면 돼요. 2분의 1을 넣을게요. 2분의 1. 2분의 1을 넣는 건 얘네들이 0이 되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0이 되라. 그래서 a와 b는 없애겠다. 예. 그러면 c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지? 2분의 3인가요? 이게 12입니다. 그러면 4분의 3c가 12니까 c는 16 나오겠죠. 이제 z에 a를 구하고 싶으니까 0을 대입할게요. 0을 대입하는 건 얘네들이 0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z에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2 곱하기 1이 12니까 a는 6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셋의 합은 2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이걸 z로 안 바꾸고 x로 바꾸거나 y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 z 그 관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30번) 내봅시다. 30번은 얼른 해보세요. 생각 많이 하고. 또 하트 했어요? 요거 1번은 가급적이면 암기하세요. 암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수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개수의 총합. 이 개수의 총합은 x에 그냥 1 대입하시면 돼요. x에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3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제곱의 세제곱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되겠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먼저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이 제로, a0, a1, a2 여기에 더 무게를 싣고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을 만들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쵸? 같은 식입니다. 단순히 전개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가윤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쓴 거. 그러니까 같은 안가윤인 거야. 이렇게. 예, 두 식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 항등식이 돼야 돼.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요 개수들의 합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x들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없애버리고 싶다고 해서 x에 0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a1까지 없어져요. a2까지 없어져요. 그럼 누가 생겨? 상수항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f0은 상수항을 뜻해요. fx라는 다항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f0은 상수항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fx라는 다항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세제곱 1이죠. 1 5 빼기 4 1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x가 없으니까 a0 얘는 x가 있으니까 a1 얘는 x가 있으니까 1 대입하면 제곱해서 a2 a3 a4 a5 a6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은 1입니다. 네, 2번이 좀 어렵거든요. 2번은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요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가끔 상수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양변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얼마냐? 이야.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4 마이너스 3 맞죠? 1 빼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를 집어넣냐면 a0는 상수항이니까 x이 0이 안 받아요. 그냥 내려옵니다. 근데 ax1에 보면 x의 지수가 여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홀수차 애들은 이 홀수인 애들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가 살아남아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이 짝수차 애들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플러스로 다시 바뀝니다. 홀수 차는 다시 마이너스가 살아남고 짝수 차들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형태예요. 이렇게 이 둘을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26은요 2a0 없어지고 2a2 없어지고 2a4 없어지고 플러스 2a6가 돼요. 양변을 2로만 나눠주시면 원하는 값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3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가끔은 a1 플러스 a3 플러스 a5 플러스를 구해라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더 하시면 돼요. 여기다 아니 빼시면 돼요. 빼면 이 짝수 이게 없어져요. 짝수들이. 예. 그 다음에 가끔은 a2 플러스 a4 플러스 a6를 구해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는 경우는 이거 구한 다음에 a0 빼시면 돼요. 이거 구한 다음에 a0 빼면 돼. a0는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은 x에 0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보시고요.